깜깜한 밤, 낡은 한옥문 앞. 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커진다. 며느리 수지는 숨을 죽이고 문 앞에 선다. 그녀의 손엔 구겨진 유언장 한 장. 어머니 거기 계세요? 눈물이 뚝 떨어진다. 문틈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린다. 수진아, 너도 힘들었지. 저는 오늘 남편 몰래 시어머니 방문을 잠갔어요. 10년 전 결혼식 날 시어머니 영희 씨는 제 손을 한 번도 잡지 않으셨어요. 주례 선생님이 양가 어머님께서 축하 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했을 때도 그분은 고개만 까닥이셨죠. 미소조차 없이. 그날 찍힌 가족사진 속 시어머니의 표정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싸늘해졌어요. 그 후로도 마찬가지였죠. 명절 때 제가 아무리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도 너무 짜다 아니면 이건 우리 집 방식이 아니야였어요. 아들인 남편에게는 눈빛부터 달라졌어요. 우리 아들 오늘 피곤해 보이네. 수진 씨, 영양제 좀 챙겨줘요. 그럴 땐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가정부처럼 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어요. 작년 겨울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뇌출혈이었죠. 남편은 울면서 병원으로 달려갔고 저도 따라갔어요. 중환자실 앞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시어머니는 너무 작아 보였어요. 평소 꼿꼿하던 어깨가 푹 꺼져 있었고 링거를 맞은 손등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죠.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여보, 엄마가 이러시면 어떡해.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남편의 등을 토닥여줬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눈을 뜨셨어요. 남편을 보고 희미하게 웃으셨죠. 그리고 시선이 제게로 왔어요. 찰나 시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뭐랄까? 미안함? 아니면 두려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처음 보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길어야 한 달이라고 했어요. 그 후 3주 동안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남편이 회사에 있는 시간에는 제가 시어머니 곁을 지켰죠. 말은 하지 못하셨지만 손을 꼭 쥐시곤 했어요. 어느 날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았지만 입술만 떨릴 뿐이었죠. 마지막 날이었어요. 병실 문을 열려던 순간 간호사가 나오면서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하얀 봉투였죠.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이 이걸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며느리분께요. 간호사가 제 손에 봉투를 쥐어줬어요. 봉투 겉면에는 떨리는 글씨체로 내 며느리 수진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어요. 친척들이 몇 분 오셨고 남편의 직장 동료들도 왔어요. 저는 상주 옷을 입고 절을 받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봉투 생각뿐이었어요. 장례식장 구석에 놓아둔 제 가방 안에 그게 있었거든요. 아직 뜯지 못했어요. 왠지 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3일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피곤에 지쳐 곧바로 잠들었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봉투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죠. 천천히 뜯었어요.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가 3장 들어 있었어요. 수진아, 미안하다. 첫 문장부터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이름으로 부른 건 처음이었거든요. 나는 너를 미워했다. 아니, 미워하려고 애썼다. 왜냐하면 너무 두려웠으니까. 내 아들이 나에게서 멀어질까봐. 내가 평생 키운 아이가 이제는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할까봐. 그게 무서웠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계속 읽었어요. 너는 좋은 며느리였다. 아니, 좋은 사람이었다. 내가 차갑게 대해도 늘 웃으며 인사했고, 내가 아플 때 약을 챙겨줬고, 명절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지. 그걸 모르는 척했지만 다 알고 있었다. 그런 너를 보면서도 나는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했어. 내 고집과 두려움 때문에. 편지 끝부분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이 집의 문을 절대 닫지 마라. 내가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돌아온다니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어요. 새벽 3시쯤 잠이 깼어요. 뭔가 소리가 들렸거든요. 삐걱, 삐걱. 나무 바닥 밟는 소리였어요. 시어머니 방 쪽에서 나는 것 같았죠. 남편을 깨우려다가 관뒀어요. 그냥 제가 예민해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 방문이 열려 있었어요. 분명 제가 닫았는데 남편에게 물었죠. 당신이 어젯밤에 엄마 방 갔어?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왜? 문 열려 있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도 똑같았어요. 아침마다 시어머니 방문이 열려 있었죠. 심지어 어느 날은 방 안옷장 문까지 열려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생전에 입으시던 한복이 꺼내져 침대 위에 놓여 있었고요. 남편은 바람에 그런 거 아니야? 했지만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저는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 방에 들어갔어요. 햇빛도 들지 않는 그 방은 냉기가 돌았어요. 시어머니의 화장대 앞에 앉았죠.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때 화장대 서랍이 혼자 열렸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들여다봤어요.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흑백 사진이었죠. 어린 시어머니가 한 여자와 함께 웃고 있었어요. 뒷면에 글씨가 있었어요. 나의 유일한 친구, 명수가. 1965년. 사진 밑에는 또 다른 편지가 있었어요. 봉투는 낡았고 이미 뜯어진 상태였죠. 조심스럽게 꺼내 읽었어요. 영희야,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야. 미안해. 내가 너무 먼저 떠나서 너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분명 나타날 거야. 그때 절대 밀어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사랑받는 건 나쁜 게 아니야. 약속해줘, 영희야. 편지를 읽고 나니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이해됐어요. 문을 닫지 말라는 건 마음의 문을 말하는 거였어요. 누군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시어머니. 그분이 제게 바란 건 저는 그러지 말라는 거였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편지 내용도 이상한 일들도.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듣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엄마가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하셨던 거구나. 나도 몰랐어. 엄마가 당신한테 그렇게 마음 닫고 계셨던 거. 남편도 울었어요. 우리는 함께 시어머니 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방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옷장을 정리하다가 저는 시어머니가 아꼈던 한복을 발견했어요. 제가 결혼식 때 입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지만 그때는 거절했었죠. 이제야 그 한복을 꺼내 들었어요. 품에 안으니 시어머니의 냄새가 났어요. 비누 향과 묵은 장롱 냄새. 여보, 제가 남편을 불렀어요. 이 한복, 우리 딸 돌잔치 때 입혀도 될까?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딸,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임신 3개월째야.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알게 됐는데 말씀드리지 못했어. 남편이 저를 꼭 안아줬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죠. 시어머니 방에서, 햇빛이 들어오는 창가에서.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방문은 제가 닫아도 아침까지 그대로였고 옷장 문도 열리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진짜로 돌아오신 거예요. 제 마음속으로요. 두려움과 오해 대신 이해와 용서를 담아서요. 어제 저는 시어머니 방을 아기 방으로 꾸미기 시작했어요. 연한 핑크색 벽지를 골랐고 작은 요람도 주문했죠. 남편이 물었어요. 엄마 방을 바꿔도 될까? 저는 창문을 활짝 열며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원하셨을 거예요. 닫힌 방이 아니라 새 생명이 숨쉬는 방으로요. 바람이 들어왔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요. 그 바람 속에서 저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고맙다, 수진아. 저는 그날 밤
집안의 모든 불을 켜놓았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째 되는 밤이었죠. 남편은 부산으로 출장을 갔고 저는 처음으로 이 집에 혼자 남게 됐어요. 낮에는 괜찮았어요. 햇살이 거실 가득 들어오고 이웃집에서 아이들 웃는 소리도 들렸으니까요. 하지만 해가 지자 공기가 달라졌어요. 오후 7시쯤 거실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TV를 켜놨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시어머니의 편지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 집의 문을 절대 닫지 마라. 내가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무슨 뜻일까요? 정말 돌아오신다는 건가요? 그때였어요. 쿵. 작은 소리였지만 또렷하게 들렸어요. 2층에서 나는 것 같았죠.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귀를 기울였어요. 조용했어요. TV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기분 탓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10분 후 또다시 소리가 들렸어요. 쿵. 이번엔 좀 더 크게. 그리고 뭔가 바닥을 끄는 듯한 소리까지. 쓱.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계단 앞까지 갔죠. 2층은 어두웠어요. 불을 켜지 않았거든요. 계단을 올라가려다가 멈췄어요. 왠지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여보,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남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어요. 저기,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바람 아니야? 요즘 바람 많이 불잖아. 창문 좀 닫아봐. 응, 그럴게.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은 불안했어요. 2층 창문들을 전부 점검했어요. 다 닫혀 있었죠. 시어머니 방만 빼고요. 그 방문은 제가 오후에 열어뒀거든요. 시어머니가 답답해 하실까 봐요. 아, 저도 이상하죠? 돌아가신 분이 답답해 할 리 없는데 말이에요. 시어머니 방 앞에 섰어요. 문틈으로 어둠만 보였어요. 손을 뻗어 불을 켜려는데 방 안에서 누군가 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후, 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숨소리는 계속됐어요. 저는 뒤로 물러났어요. 계단을 거의 굴러 내려오다시피 했죠. 1층 거실로 도망쳤어요.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정신 차려, 수진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바람이야. 하지만 바람은 숨을 쉬지 않아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거실 모든 불을 켜놓고 TV도 틀어놨죠. 소파에 앉은 채 시어머니의 유언장을 다시 꺼냈어요. 펼쳐서 읽고 또 읽었어요. 나는 너를 미워했다. 이 문장이 가슴을 찔렀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저를 미워하셨던 걸까요? 그렇게 10년을 냉정하게 대하셨던 이유가 단지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편지 마지막 부분을 다시 읽었어요. 나는 문을 두드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는 나를 용서해라. 문을 두드린다고요?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오늘 들었던 그 소리, 쿵, 쿵 소리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던 걸까요? 새벽 2시 30분쯤이었을 거예요. 졸음이 스르르 왔어요. 눈을 감으려는데 또다시 소리가 들렸어요. 쿵. 이번엔 1층이었어요. 주방 쪽에서 나는 것 같았죠. 눈을 번쩍 떴어요. 주방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불은 켜져 있었지만 냉장고 그림자가 벽에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쿵, 쿵. 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주방을 지나 현관 쪽으로요. 저는 숨을 죽였어요. 현관문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문은 닫혀 있었어요. 하지만 문 너머에서 누군가 서 있는 게 느껴졌어요. 쿵, 쿵, 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손이 아니라 주먹으로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머리로 박는 것 같기도 했고요. 누구세요?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어요. 고요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제 심장 뛰는 소리가 귀에 쟁쟁 울렸어요.
문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어요. 한 걸음, 두 걸음. 현관 바로 앞까지 왔어요. 인터폰 화면을 봤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현관 앞은 텅 비어 있었죠. 잘못 봤나? 하지만 그때 문 손잡이가 움직였어요. 드르륵.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안 돼요. 소리치며 문 손잡이를 두 손으로 붙잡았어요. 그 순간 반대편에서 누군가 손잡이를 잡아당겼어요. 엄청난 힘이었어요. 제가 온 힘을 다해 잡고 있었는데도 손잡이가 계속 돌아갔어요. 제발, 제발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손잡이를 놓쳤죠. 문이 열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대신 문 밑틈으로 무언가 밀려 들어왔어요. 딸그랑 작은 금속 소리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걸 집어들었어요. 반지였어요. 금반지. 시어머니가 늘 끼고 계시던 그 반지. 결혼 50주년 기념으로 시아버지가 선물하셨다던 반지. 장례식 때 관 속에 넣어드렸던 그 반지.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반지를 꽉 쥐었어요.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서 점점 뜨거워졌어요. 어머니, 정말 어머니세요?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현관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똑 멀어지는 소리.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 저는 문에 귀를 갖다 댔어요. 밖은 조용했어요.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인터폰 화면을 다시 확인했어요. 여전히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카메라 렌즈에 뭔가 묻어 있었어요. 손자국 같았어요. 작고 주름진 손자국. 그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어요. 아침이 됐을 때 저는 여전히 현관 앞에 앉아 있었어요. 반지를 손에 쥔 채로요. 햇살이 들어왔고 밖에서는 신문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어요. 일상적인 아침이었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어젯밤에 말을 꺼내려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시어머니가 문을 두드렸다고요? 관 속에 넣어드린 반지가 문 밑으로 들어왔다고요? 응? 어젯밤에 뭐? 남편이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잘 잤어? 전화를 끊고 반지를 들여다봤어요. 안쪽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영희에게 1975년 5월 20일 시아버지의 필체였죠. 왜 이 반지가 여기 있는 걸까요? 점심때쯤 저는 용기를 내서 장례식장에 전화했어요. 혹시 반지를 빼내신 분이 계시냐고 물었죠. 장례 지도사님이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니요, 절대 그런 일 없었어요. 저희는 고인의 유품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럼 혹시 가족 중에 누가 빼냈을 수도 있나요? 글쎄요, 입관 때 보호자님들이 다 보셨잖아요. 그때 이미 반지 끼워드렸고요. 전화를 끊었어요. 말이 안 됐어요. 분명 반지는 시어머니와 함께 묻혔어요. 제 눈으로 확인했거든요. 그럼 이건 뭔가요? 제 손에 있는 이 반지는 오후에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방문을 열었어요. 커튼이 쳐져 있어서 어두웠죠. 커튼을 젖혔어요. 먼지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옷장을 열었어요. 시어머니의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어요. 검은색 한복, 회색 블라우스, 베이지색 가디건. 손으로 옷을 쓰다듬었어요. 시어머니 냄새가 났어요. 비누 향과 오래된 장롱 냄새. 서랍을 열었어요. 손수건, 양말, 낡은 지갑. 그리고 또 다른 편지가 있었어요. 봉투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어요. 뜯어보니 짧은 메모가 있었어요. 수진아, 내가 이걸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갔을 거야. 미안해. 내가 평생 너에게 차갑게 굴었던 이유를 이제야 말하네. 나도 한때는 며느리였어.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미움받았지. 이유도 모른 채 10년을 견뎠어.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았어. 그분도 나처럼 두려웠던 거라는 걸. 나는 그 사슬을 끊고 싶었어.
그래서 너에게 따뜻하게 대하려고 했는데 막상 내 얼굴을 보면 입이 안 떨어지더구나. 너무 오랫동안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서 그런가 봐. 이제 나는 간다. 하지만 너에게 부탁이 있어. 너는 나처럼 살지 마. 누군가를 사랑할 용기를 가져. 그리고 혹시 내가 찾아가면 용서해줘. 편지를 읽고 나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시어머니도 아팠던 거예요. 저처럼요. 아니, 저보다 더 깊은 상처를 안고 사셨던 거예요. 어머니, 중얼거렸어요. 용서해요. 진작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순간 방 안 온도가 확 떨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숨을 내쉴 때마다 입김이 보였어요. 한여름인데 말이에요. 뒤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시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아니, 시어머니의 형체 같은 게 있었어요. 희미하게, 안개처럼요. 그분은 저를 보고 계셨어요. 슬픈 눈으로요. 어머니,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닿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모습이 점점 흐려졌어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방 안은 다시 따뜻해졌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용서한다고, 이해한다고, 이제 편히 쉬시라고 계속 중얼거렸어요. 손 안에 반지가 따뜻했어요. 마치 누군가 꽉 쥐고 있는 것처럼요.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저를 봤을 때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보, 당신 괜찮아?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거울을 본 적이 없었지만 제 얼굴이 어떤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하얗게 질렸겠죠. 밤새 한숨도 못 잤으니까요. 이게 뭐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제야 제가 아직도 반지를 쥐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손바닥에 반지 자국이 빨갛게 나 있었죠. 어머니 반지야. 제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이게 엄마 반지라고? 응. 문 밑으로 들어왔어. 어젯밤에 남편은 반지를 빼앗듯이 가져갔어요. 불빛에 비춰 들여다봤죠. 안쪽 글씨를 확인하는 순간 남편의 손이 떨렸어요. 이건 말이 안 돼. 엄마 관 속에 넣었잖아. 우리 둘 다 확인했잖아. 나도 알아. 그럼 이게 대체 어떻게? 남편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저는 남편 옆에 앉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다녀가신 것 같아. 남편이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무슨 소리야? 어젯밤에 누가 문을 두드렸어. 계속. 그리고 문 밑으로 이 반지가 들어왔어. 어머니 목소리도 들은 것 같아. 수진아. 남편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당신 너무 힘들었나 봐. 엄마 돌아가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잖아. 우리 병원 가보자. 아니야. 제가 소리쳤어요. 나 정신 이상한 거 아니야. 진짜 어머니가 오셨다고.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그 눈빛이 더 서러웠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게. 그날 저녁 남편은 집안을 돌아다니며 뭔가를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거야? CCTV. 남편이 짧게 대답했어요. 현관 앞이랑 거실, 2층 복도에 설치할 거야. 왜? 남편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 말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정말 누가 오는지.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행이었어요. 이제 증명할 수 있을 테니까요. 밤 10시 남편은 노트북을 켜서 CCTV 화면을 확인했어요. 현관 앞이 선명하게 보였죠. 복도도 거실도요. 이제 뭐가 오든 다 찍힐 거야. 남편이 말했어요. 오늘 밤은 내가 깨어 있을게. 당신은 좀 쉬어. 같이 있을게. 수진아, 제발. 제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혼자 있기 무서워.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TV는 껐고 노트북 화면만 켜놨죠.
네 개로 분할된 화면이 집안을 비추고 있었어요. 자정이 넘었어요. 남편의 머리가 옆으로 기울었어요. 잠든 거였죠. 저는 담요를 가져다 덮어줬어요. 그리고 혼자 노트북을 지켰어요. 새벽 1시. 아무 일도 없었어요. 새벽 2시. 여전히 조용했어요. 눈이 감기려는 찰나 화면 속에 뭔가 움직였어요. 현관 카메라였어요. 문 앞에 그림자 같은 게 보였어요. 처음엔 착시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림자는 점점 진해졌어요. 그리고 형체가 드러났어요. 사람이었어요. 작은 체구의 노인. 검은 옷을 입고 등이 굽어 있었어요. 천천히 현관문 쪽으로 다가왔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만 목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노인은 문 앞에 섰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어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니. 입술이 떨렸어요. 화면 속 시어머니는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규칙적으로 똑똑똑 소리는 실제로 들렸어요. 저기 화면 속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집 현관에서요.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여보 일어나. 응? 왜? 남편이 비몽사몽간에 눈을 떴어요. 저기 봐. 화면 좀 봐. 남편이 노트북 화면을 봤어요. 그리고 얼어붙었어요. 저게 뭐야?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됐어요. 시어머니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반짝이는 물건이었죠. 무릎을 굽혀 문 밑에 놓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서 다시 한번 카메라를 봤어요. 입이 움직였어요. 뭔가 말하는 것 같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입모양으로요. 미안하다, 수진아. 그리고 시어머니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뒷모습이 화면에서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활짝 열었죠.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계단 쪽을 살펴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밑에 뭐 있어? 제가 소리쳤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여 바닥을 봤어요. 거기에 또 다른 반지가 놓여 있었어요. 이번엔 은반지였죠. 시어머니가 오른손에 끼고 계시던 거요. 남편은 반지를 집어들고 몸을 떨었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저는 남편을 안았어요. 우리는 현관 앞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곧바로 경찰서로 갔어요. CCTV 영상을 USB에 담아서요. 어제 새벽에 저희 집에 침입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이 경찰에게 말했어요. 형사가 영상을 봤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이분이 누구시죠? 형사가 물었어요. 제 어머니입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 달 전에 돌아가신. 형사가 남편을 빤히 쳐다봤어요. 장난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남편이 사망진단서를 꺼냈어요. 이게 증명서입니다. 형사는 한참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동료 형사를 불렀어요. 둘이 수군거리며 뭔가 이야기했죠. 그러더니 남편에게 물었어요. 혹시 쌍둥이 자매 같은 분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어머니는 외동이셨어요. 그럼 너무 닮은 사람일 수도. 아닙니다.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맞습니다. 걸음걸이, 체형, 입모양까지 전부 똑같습니다. 형사는 고민하더니 뜻밖의 말을 했어요. 실은 비슷한 신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어제 새벽 망우리 묘지 근처 경비원이 신고를 했어요. CCTV에 이상한 게 찍혔다고요. 무덤가에서 누군가 걸어 나오는 모습이 찍혔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혹시 그 무덤이 어디죠? 형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17구역 34번입니다. 남편이 휘청거렸어요. 제가 옆에서 부축했죠. 17구역 34번.
시어머니가 묻히신 곳이었어요. 그 경비원분이 찍은 사진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형사가 파일을 열었어요. 흐릿한 흑백 사진이었지만 확실히 사람 형체가 보였어요. 검은 옷을 입은 작은 체구의 노인, 무덤 앞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 그리고 그 옷, 시어머니가 입관하실 때 입으셨던 수의와 똑같았어요. 이 사진은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새벽 1시 47분에 찍혔습니다. 댁 CCTV 영상은 2시 15분입니다. 남편이 대답했어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망우리에서 댁까지 차로 30분 거리죠. 시간상으로는 맞아떨어집니다. 실내가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운전대를 잡은 채 울었어요. 엄마가, 정말 엄마가 온 거야?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 것 같아. 왜 엄마가 돌아오신 거야? 용서받으러 오신 거야.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나한테. 남편이 저를 돌아봤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죠. 엄마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다고. 아니야. 잘못한 게 아니라. 저는 가방에서 시어머니의 편지를 꺼냈어요. 이거 읽어봐. 남편이 편지를 읽는 동안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하늘은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파랗게 개어 있었죠. 편지를 다 읽은 남편이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엄마도 힘드셨구나. 응. 그런데 왜 진작 말씀을 안 하셨을까? 말할 수 없으셨겠지. 나도 그랬거든. 힘들어도 시어머니한테 차마 말 못했잖아.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현관문 앞에 섰어요. 문손잡이를 잡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어머니, 조용히 말했어요. 용서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리고 다음에 다시 태어나시면 그땐 행복하세요.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 제 뺨을 스쳤어요. 마치 누군가 살짝 어루만지는 것처럼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집안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그날 밤 CCTV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죠. 시어머니는 다시 오지 않으셨어요. 2개의 반지는 작은 상자에 넣어 시어머니 방에 모셔뒀어요. 가끔 그 방에 들어가 반지를 바라보면 시어머니가 웃고 계신 것 같았어요. 편안한 얼굴로요. 저는 오늘 시어머니 묘소에 혼자 갔어요.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잠깐 나갔다 올게라고만 했죠. 손에는 작은 보자기에 싼 2개의 반지가 들려 있었어요. 금반지와 은반지. 시어머니가 남기고 가신 것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망우리 공원묘지에 도착했어요. 입구에서 국화꽃 한 다발을 샀죠. 하얀 국화였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색이었어요. 17구역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어요. 가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서져 내렸고 낙엽 밟는 소리가 바스락바스락 들렸죠. 혼자 걷는 길이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34번. 시어머니의 묘소 앞에 섰어요. 깨끗하게 정돈돼 있었어요. 남편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거든요. 묘비에는 시어머니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젊은 시절 사진이었죠. 60년대 흑백 사진인데 시어머니는 한복을 입고 살짝 미소 짓고 계셨어요. 저는 그 사진을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예쁘게 웃으시는 분이었구나 하고요.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국화꽃을 향로 옆에 놓고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차가운 돌이 손바닥에 닿았죠. 어머니, 저예요. 수진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을 이어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동안 어머니를 많이 미워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들이 흔들리며 소리를 냈죠. 왜 나만 차갑게 대하시는지, 왜 남편한테만 따뜻하신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명절마다 정성껏 준비해도 한마디 따뜻한 말씀이 없으셨잖아요. 저도 사람인데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세요?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근데 어머니, 편지 읽고 나서 알았어요. 어머니도 저처럼 아프셨다는 거. 어머니도 한때는 며느리였고 시어머니한테 미움받으셨다는 거. 보자기를 풀었어요. 두 개의 반지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이거 가져가셨다 다시 주고 가셨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마지막 인사였나요? 아니면 용서해달라는 뜻이었나요? 대답은 없었어요. 바람 소리만 들렸죠.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 마음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어머니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싶으셨다는 거. 그죠? 묘비 앞에 반지를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둘을 나란히요. 어머니, 용서해요. 이제 다 이해해요. 어머니도 두려우셨던 거잖아요. 혼자가 될까봐, 아들을 잃을까봐.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남편이 저보다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서 질투났던 적도 있었어요. 멀리서 까마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알았어요. 사랑은 나눠 갖는 게 아니라는 거요. 빼앗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함께 나누는 거더라고요. 일어서려다가 다시 앉았어요. 할 말이 더 남아 있었거든요. 어머니, 사실은요.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저 임신했어요. 아직 남편한테도 확실하게 말 안 했는데 딸일 것 같아요. 왠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바람이 또 불었어요. 이번엔 더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이름은 영서라고 지으려고요. 어머니 이름 한 글자 넣어서요. 영애 씨의 영자. 괜찮죠? 묘비 위 사진 속 시어머니가 웃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냥 제 착각이겠죠. 하지만 분명히 그렇게 보였어요. 어머니도 힘드셨죠? 평생 마음의 문을 닫고 사셨잖아요. 외로우셨을 거예요. 누구한테도 속마음을 말하지 못하고 손으로 묘비를 꼭 감쌌어요. 저는 그러지 않을게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대로 문을 닫지 않을게요. 마음의 문을요. 누군가 다가오면 받아들일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 순간이었어요. 묘비 옆에 기대어 놓았던 시어머니 사진이 스르륵 기울었어요. 바람에 그런 건지 아니면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일어나 사진을 바로 세웠어요. 그리고 사진 속 시어머니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정말 예쁜 분이셨어요. 주름 하나 없는 맑은 얼굴, 수줍은 듯한 미소. 어머니, 다음 생에는 행복하세요.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냥 사랑하면서 사세요. 약속이에요. 손을 들어 사진에 대고 절을 올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깊숙이 허리를 굽혔죠. 마지막 절을 올리고 일어섰을 때 무언가 제 뺨을 스쳤어요. 마치 누군가 손으로 살짝 쓰다듬는 것 같았어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바람만 불고 있었죠. 묘소를 떠나면서 뒤를 한번 돌아봤어요. 반지 두 개가 묘비 앞에서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작은 별 두 개처럼요. 잘 계세요, 어머니. 마음속으로 인사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남편한테 문자가 왔어요. 어디야? 저녁 뭐 먹을까? 웃음이 났어요. 평범한 문자였지만 왠지 좋았어요. 곧 도착해. 오늘은 내가 된장찌개 끓여줄게. 어머니 레시피로. 문자를 보내고 창밖을 봤어요.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붉고 따뜻한 빛깔이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 남편이 물었어요. 어머니 뵙고 왔어. 남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혼자? 응. 할 말이 있어서. 뭐라고 했는데? 비밀이야. 어머니랑 나만 아는. 남편이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그래. 여보, 근데 오늘 좀 달라 보여. 뭐가? 얼굴이 밝아졌어.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야. 제 손을 꼭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예전에 느꼈던 차가운 기운은 없었어요.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저녁 공기가 들어왔죠. 남편이 물었어요. 춥지 않아? 괜찮아. 바람 좀 쐬고 싶어.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요. 멸치 육수를 우리고 된장을 천천히 풀고 두부와 애호박을 넣었죠. 냄비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났어요.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냄새 좋다. 엄마 손맛이랑 똑같아. 그래. 응.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저는 국자로 찌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거든. 예전에.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한 번도 직접 가르쳐 주신 적 없었지만 제가 부엌에서 몰래 지켜보며 배웠거든요. 시어머니가 요리하시는 모습을요. 손놀림을, 재료 넣는 순서를요. 저녁을 먹으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병원 갔다 왔어. 남편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왜? 어디 아파? 아니, 산부인과. 남편의 눈이 커졌어요. 설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12주 됐대. 남편이 벌떡 일어나 저를 안았어요. 정말? 정말이야? 응, 정말이야. 언제부터 알았어? 어머니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남편이 저를 놓으며 물었어요. 왜 진작 말 안 했어? 타이밍이 계속 안 맞았어. 그리고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딸이야, 아들이야? 아직 모르지. 근데 딸일 것 같아. 이름은 생각해뒀어? 영서. 어머니 이름 한 글자 넣어서.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가 좋아하셨을 거야.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시어머니 방에 들어갔어요. 방은 이제 어둡지 않았어요. 낮에 커튼을 활짝 열어뒀거든요.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죠. 화장대 앞에 앉았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어요. 예전과는 다른 얼굴이었어요. 좀 더 편안해 보였어요. 서랍을 열었어요. 시어머니의 편지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한 장 한 장 꺼내 다시 읽었어요. 이번에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냥 따뜻했어요. 마지막 편지를 접으며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없었지만 방 안 공기가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서랍을 닫으려는데 맨 밑에 뭔가 더 있었어요. 작은 상자였죠. 열어보니 아기 은팔찌가 들어 있었어요. 오래된 거였어요. 안쪽에 작은 글씨로 0이라고 새겨져 있었죠. 시어머니가 어렸을 때 차셨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걸 여기 보관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마도 손주가 태어나면 물려주시려고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미워하셨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표현하지 못하셨던 거였어요. 사랑을요. 팔찌를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남편에게 보여줬죠. 이거 봐. 어머니 방에서 찾았어. 남편이 팔찌를 받아들었어요. 이거 엄마가 어렸을 때 차셨던 거야. 사진에서 본 적 있어. 우리 딸한테 채워줄 거야. 응, 그래야지. 그날 밤은 정말 편안했어요. 악몽도 안 꿨고 이상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고요하고 따뜻한 밤이었죠.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햇살이 환하게 들어왔어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고요.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면서 물었어요. 오늘 뭐 할 거야? 어머니 옷 정리하려고. 아기 방으로 만들어야 하니까. 혼자 할 수 있어? 내가 일찍 들어올게. 괜찮아. 나 이제 괜찮아. 남편이 나간 후 천천히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옷장을 열고 한 벌 한 벌 개어서 상자에 담았어요. 기증할 거였어요. 시어머니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옷장 맨 안쪽에서 흰색 보자기를 발견했어요. 풀어보니 아기 옷이 들어 있었어요. 손뜨개로 짠 작은 조끼와 모자. 노란색이었죠. 시어머니가 손수 만드신 거였어요. 언젠가 손주가 태어날 날을 기다리시며요.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한 눈물이었죠. 어머니,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준비해 주시고. 창문 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하고 포근한 바람이요. 마치 누군가 괜찮아, 잘하고 있어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작은 옷을 가슴에 안았어요. 그리고 웃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괜찮아질 것 같았어요. 오늘 며느리가 처음으로 우리 집에 왔어요. 25년이 흘렀어요. 제 딸 영서가 결혼한 지 이제 석 달째예요. 며느리 이름은 지혜. 28살의 얌전한 아가씨죠. 어머니, 들어와도 될까요? 지혜가 현관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어서 와요.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혜는 거실을 둘러보더니 창문 쪽으로 시선을 줬어요. 어머니, 창문이 다 열려 있네요. 요즘 날씨 쌀쌀한데. 괜찮아요. 나는 문 열어두는 게 좋더라고. 감기 걸리시겠어요. 제가 하나만 닫을게요. 지혜가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저는 가만히 지켜봤죠. 25년 전 제가 시어머니 집에 처음 왔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 저도 닫힌 문들이 불편했었죠. 아니, 그냥 열어둬요. 부드럽게 말했어요. 문이 열려 있어야 마음도 숨 쉬니까. 지혜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표이었죠. 괜찮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언젠가 이 아이도 알게 될 거예요. 지혜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어머니, 이거 드시라고 사왔어요. 홍삼이요. 고마워요. 근데 너무 비싼 거 사오지 말아요. 아니에요. 어머니 건강하셔야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지혜의 눈빛에는 긴장이 가득했어요. 손도 약간 떨리고 있었죠. 저를 어려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차를 내왔어요. 시어머니가 즐겨 드시던 국화차였죠. 제가 이제 그 나이가 됐네요. 며느리에게 차를 내오는. 지혜야. 이름을 불렀어요. 네, 어머니. 편하게 있어도 돼요. 나 안 무서워요. 지혜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찻잔을 들 때도 조심스러웠고 앉은 자세도 꼿꼿했죠. 이 아이도 저처럼 힘들겠구나. 오후 내내 지혜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리 얘기, 영서 얘기, 결혼 생활 얘기. 지혜는 점점 표정이 풀렸어요. 웃음도 나왔고요. 어머니, 영서 오빠가 집에서 정말 게으르지 않아요? 지혜가 슬쩍 물었어요. 우리 영서가? 웃음이 났어요. 그건 아빠 닮았어. 그 아빠도 신혼 때 양말 한 번 안 빨았거든. 진짜요? 오빠가 장인어른은 완벽하다고 했는데. 완벽은 무슨. 사람은 다 똑같아요. 집에서는 다 게을러요. 지혜가 깔깔 웃었어요. 처음 보는 편안한 웃음이었죠. 저녁 때가 됐을 때 지혜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 이만 가볼게요. 오빠 퇴근할 시간이에요. 그래요. 조심히 가요.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신발을 신으려던 지혜가 문득 물었어요. 어머니, 아까 그 말씀. 문이 열려 있어야 마음도 숨 쉰다고 하셨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잠시 생각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지혜야. 지금 당장은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응, 자주 와요. 혼자 있어도 돼요. 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지혜가 떠나고 혼자 거실에 앉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창문으로 들어왔죠. 2층 영서 방을 올라갔어요. 이제는 빈 방이에요. 영서가 결혼해서 나갔으니까요. 하지만 방은 그대로 두었어요. 침대, 책상, 옷장. 다 그대로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상자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남기신 물건들을 담아둔 상자. 편지들, 은팔찌, 그리고 2개의 반지. 반지를 꺼내 들었어요. 금반지와 은반지. 25년 전 시어머니가 남기고 가신 것들. 어머니, 이제 제가 그 나이가 됐네요. 중얼거렸어요. 반지를 바라보며 며느리를 맞이하는 나이요. 근데 어머니, 저 잘하고 있는 건가요?
지혜한테 제대로 대해주고 있는 건가요? 바람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시원한 가을바람이었죠. 침대에 앉았어요. 시어머니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어요. 이제는 너덜너덜해진 종이. 하지만 글씨는 선명했어요. 문을 닫지 마라. 이 말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어요. 시어머니가 하고 싶으셨던 말이요. 마음의 문을 열어두라는 것. 누군가 다가오면 받아들이라는 것. 두려워 말고 미리 단정 짓지 말고.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나 오늘 지혜한테 잘했어?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지혜가 나한테 전화했어. 어머니가 너무 좋으시대. 편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정말? 응. 친정어머니보다 더 편하다나 뭐라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받지 못했던 것. 그걸 지혜한테 줄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여보, 남편을 불렀어요. 왜? 내가 시어머니처럼 되는 건 아닐까 가끔 무서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은 엄마랑 달라. 당신은 마음의 문을 열고 있잖아. 응, 그래야지. 그날 밤 꿈을 꿨어요.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젊은 모습이셨죠. 묘비 사진 속 그 모습. 한복을 입고 웃고 계셨어요. 잘하고 있어, 수진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진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응, 너는 나보다 훨씬 잘하고 있어. 나는 평생 문을 닫고 살았는데 너는 열어두고 있잖니. 어머니도 하고 싶으셨잖아요. 단지 방법을 몰랐던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따뜻한 미소였어요. 고마워, 수진아. 용서해줘서, 이해해줘서.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문을 열어두는 법을요. 시어머니가 손을 뻗으셨어요. 저도 손을 뻗었죠. 손끝이 닿는 순간 환한 빛이 퍼졌어요. 그리고 깼어요. 새벽이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은은하고 부드러운 빛.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달을 올려다봤죠. 저 달이 시어머니가 계신 곳까지 비추고 있을까요? 어머니, 속삭였어요. 이제야 다 이해했어요. 그날 밤 문 두드리신 거, 저를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었죠.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으셨던 거죠.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한 눈물이었죠. 저도 어머니 사랑해요. 이제야 말하지만 정말 사랑해요. 바람이 불었어요. 제 뺨을 스치는 따뜻한 바람. 마치 누군가 나도 사랑한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지혜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지혜야, 나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점심 먹으러 올래? 내가 된장찌개 끓일 건데. 아, 네. 좋아요. 몇 시에 갈까요? 언제든 와. 문 열어둘게. 그냥 들어와도 돼.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냈죠. 된장, 두부, 애호박, 감자. 시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된장찌개. 이제는 제가 며느리한테 만들어주는 차례네요. 냄비에 물을 붓고 멸치를 넣었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정겹게 들렸죠. 어머니, 제가 이 맛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요? 마음속으로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알 것 같았어요. 맛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문을 열어두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그게 세대를 이어 전해지는 진짜 레시피라는 걸요. 점심때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지혜였어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드시라고요. 고마워. 그냥 손으로 와도 되는데. 아니에요. 당연히 들고 와야죠. 거실로 안내했어요. 지혜가 앉으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어머니, 오늘도 창문 다 열려 있네요. 응, 항상 열어둬. 왜요? 이번엔 대답했어요. 솔직하게. 내 시어머니가 그러셨거든. 문을 닫지 말라고.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어. 근데 이제 알았어. 마음의 문을 열어두라는 뜻이었던 거야.
지혜가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우리 모두 두려워. 특히 시어머니랑 며느리 사이는 더 그래. 서로 조심하고 경계하고 상처받을까봐 미리 문을 닫아버리지. 근데 그러면 안 돼. 문을 열어둬야 해. 그래야 바람도 들어오고 햇빛도 들어오고 사랑도 들어올 수 있어. 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 나도 한때는 며느리였어, 지혜야. 시어머니한테 미움받고 외면당하고 많이 울었어. 그래서 다짐했어. 나는 절대 그러지 말자고. 내 며느리한테는 따뜻하게 대해주자고. 지혜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죠. 사실 어머니가 무서웠어요. 혹시 저한테 차갑게 대하시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일어나 지혜 옆에 앉았어요. 등을 토닥여줬죠. 괜찮아. 나는 안 그럴 거야. 약속할게. 너한테 항상 문 열어둘게. 내 마음의 문을요. 지혜가 저를 안았어요. 꼭 안아줬죠. 마치 딸처럼요. 그날 저녁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총총 떠 있었어요. 어머니, 보고 계세요? 제가 해냈어요. 어머니가 하지 못하셨던 것. 저는 해냈어요.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잘했어, 수진아. 정말 잘했어.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시어머니의 사랑도, 두려움도, 마지막 인사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도요. 사랑은 세대를 넘어 이어진다는 것. 문이 열려 있는 한